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잠깐 하던 일 멈추세요. 이건 그냥 흘려들으면 안 됩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조선 땅 어느 깊은 산골 마을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아니, 실제로 있었을 법한 일이라고 해야 할까요? 어찌됐든 이 이야기를 다 듣고 나면 여러분은 분명히 이렇게 말할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그리고 아마 눈물 한 방울쯤은 닦아내야 할지도 모릅니다. 준비되셨나요? 자, 시작합니다. 때는 조선 중엽, 숙종 임금이 다스리던 시절입니다. 한양에서 한참 벗어나 남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경상도 어딘가에 청암골이라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큰 마을도 아니고 이름난 마을도 아니었어요. 그냥 산이 마을을 포근하게 감싸 안고 있는 조그마한 곳이었죠. 봄이면 진달래가 온 산을 붉게 물들이고 가을이면 감나무마다 주황빛감이 주렁주렁 매달리는 그런 평범하고 조용한 마을이었습니다. 그 마을 가장 끄트머리 산자락이 시작되는 곳에 작은 초가집이 한 채 있었어요. 집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할 만큼 낡고 허름한 곳이었습니다. 지붕은 군데군데 짚이 빠져나가 있었고 마루는 삐걱거려서 발을 내디딜 때마다 아이고 소리를 질렀죠. 그 집에 복순 할머니가 살고 있었습니다. 복순, 이름만 들으면 복이 가득한 사람처럼 들리지요? 하지만 이 할머니 인생은 이름과는 영 딴판이었습니다. 복순 할머니는 22살에 시집을 왔는데요. 남편은 혼례를 올린 지 3년도 안 돼서 역병에 걸려 세상을 떠나버렸어요. 자식도 없었습니다. 아이를 갖기도 전에 남편이 먼저 가버린 거예요. 시집은 형편이 워낙 어려웠고 친정도 사정이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복순 할머니는 젊은 나이에 홀로 남겨진 거예요. 그 시절 조선에서 자식도 없는 과부로 산다는 게 어떤 건지 아시겠어요? 나라에서도 마을에서도 어디서도 딱히 돌봐주는 곳이 없었습니다. 혼자 밭을 일구고 혼자 나무를 캐고 혼자 빨래를 하면서 세월을 버텨온 거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몇 번이나 지나갔는지 셀 수도 없이. 그렇게 복순 할머니는 어느새 70을 훌쩍 넘긴 할머니가 되어버린 겁니다. 마을 사람들이 할머니를 어떻게 대했을까요? 나쁜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그냥 뭐랄까요, 무심했습니다. 자기들 먹고 사는 것도 빠듯한데 굳이 할머니 걱정까지 할 여유가 없었던 거죠. 명절이면 가끔 떡 한 조각 가져다 주는 사람도 있었고 농사철에는 일손이 달리면 할머니 밭도같이 매주는 착한 이웃도 있었지만 그게 다였습니다. 아무도 할머니가 오늘 밥을 먹었는지 어디 아프지는 않은지 매일 확인해주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 외롭고 쓸쓸한 할머니 삶의 변화가 찾아온 건 할머니 나이 68 되던 해봄이었습니다. 아,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집중하세요. 그해 봄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날이었어요. 할머니가 부엌에서 보리밥을 짓고 있었는데 문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끙끙 끙끙. 짐승이 앓는 소리 같기도 하고 누가 신음하는 소리 같기도 하고. 할머니가 문을 열고 내다보니 마루 아래에 강아지 한 마리가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검은색과 흰색이 섞인 털, 아직 눈도 제대로 못 뜰 것 같은 어린 강아지였는데 온몸이 빗물에 젖어서 덜덜덜 떨고 있는 거예요. 어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디서 흘러들어왔는지도 몰랐어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비 오는 날 할머니 마루 밑에 나타난 거예요. 할머니가 처음에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쫓아내려고 했어요. 할머니 자신도 밥 한 끼 걱정할 처지인데 강아지를 어떻게 키우겠냐고요. 발을 굴러서 쫓아봤더니 강아지가 쫓겨나기는커녕 오히려 할머니 발치로 기어오는 거예요. 떨면서요. 할머니가 다시 문을 닫으려는데 강아지가 할머니 발등에 조그마한 코를 갖다 대는 거예요. 차갑고 젖은 코로. 그 순간 할머니가 멈춰버렸습니다. 할머니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는 부엌으로 들어가서 밥그릇에 보리밥 한 숟가락, 된장국 조금을 부어서 나왔습니다. 강아지 앞에 놓아줬어요. 강아지는 허겁지겁 먹어치웠어요. 그 모습을 할머니가 쪼그려 앉아서 바라보다가 혼잣말로 이렇게 말했대요. 이름이 뭐냐 너? 강아지는 밥그릇에 코를 박고 핥고 있었겠죠. 대답이 있을 리 없잖아요.
근데 할머니는 그날 강아지한테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돌이. 아무렇게나 굴러다니는 돌처럼 생겼다고 그냥 돌이라고 불렀어요.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도리가 할머니 집에 들어온 뒤로 뭔가가 달라졌어요. 뭐가 달라졌냐고요? 눈에 띄는 큰 변화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냥 아주 작은 것들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도리가 할머니 발치에서 자다가 꼬리를 흔들며 맞아줬어요. 밭에 나가면 도리가 졸졸 따라왔어요. 저녁이 되어 할머니가 등잔불 앞에 앉아 있으면 도리가 옆에 와서 엎드려 있었어요. 말 한마디 없이 그냥 옆에 있어주는 것. 그게 전부였습니다. 근데 할머니한테는 그게 전부가 아니었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진짜로. 수십 년을 혼자 살아온 할머니한테 처음으로 아침마다 반겨주는 생명이 생긴 거예요. 처음으로 어딜 가든 따라오는 누군가가 생긴 거예요. 처음으로 밤에 혼자 불 끄고 잠들지 않아도 되게 된 거예요. 할머니가 도리를 얼마나 아꼈는지 마을 사람들이 다 알았습니다. 자기 먹을 것도 부족한데 도리 먹이는 챙겼고, 겨울이 되면 헌 저고리를 뜯어서 도리 잠자리를 만들어줬어요. 할머니가 아파서 며칠 누워있을 때면 도리는 문 앞에서 꼼짝도 안 하고 지키고 있었고요. 마을 사람 중 하나가 그 모습을 보고 할머니한테 말했대요. 할머니, 저 개가 할머니 자식이나 다름없네요. 할머니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자식보다 낫지. 웃으면서 했지만 그 말 속에 얼마나 많은 게 담겨 있었겠어요. 자식 한번 가져보지 못한 할머니가 평생 혼자서 버텨온 할머니가 처음으로 기댈 수 있는 존재를 만난 겁니다. 그게 사람이 아니라 개라도 상관없었어요. 아니, 개라서 더 좋았을지도 몰라요. 눈치 볼 것도 없고 서운하게 할 것도 없고 섭섭하게 굴 것도 없으니까요. 도리가 온 지 한 해, 두 해, 세 해가 지났습니다. 어느새 도리도 다 자란 개가 됐어요. 검고 흰 털이 풍성해졌고 덩치도 제법 커졌어요. 마을을 오가는 낯선 사람이 오면 어김없이 짖어서 알려줬고, 할머니가 밭에서 오래 돌아오지 않으면 밭까지 마중 나왔어요. 그런데 말이죠. 시간은 공평하게 흐르는 법이잖아요. 할머니도 나이가 들어가는데 도리라고 예외겠어요. 개의 시간은 사람보다 빠릅니다. 도리가 할머니 집에 온 지 5년쯤 됐을 때 도리도 제법 늙은 개가 됐어요. 털이 군데군데 새기 시작했고 뛰어다니는 것보다 엎드려 있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그 즈음 할머니도 몸이 안 좋아졌어요. 원래도 건강한 편이 아니었는데 허리가 더 굽어졌고 기침이 잦아졌어요. 밭일을 오래 못하게 되니 먹거리가 더 줄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가끔 음식을 가져다 줬지만 할머니는 그걸 도리랑 나눠 먹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뭐라고 했겠어요? 할머니가 드셔야지 걔한테는 왜 줘요? 할머니 대답이 또 걸작이에요. 얘가 먹어야 내가 안 외롭지. 자, 여기서 잠깐 멈춰볼게요. 할머니가 한 이 말이요. 이 말이 이 이야기의 전부예요. 얘가 먹어야 내가 안 외롭다. 이 한마디에 할머니 인생 70년이 담겨 있는 거예요. 평생 혼자였던 사람이 그 외로움을 채워주는 유일한 존재가 개 한 마리라는 거잖아요. 슬픈 건지 따뜻한 건지 모르겠지요? 둘 다예요. 슬프면서 따뜻한 게, 그게 이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전개됩니다. 심장 약하신 분들 각오하세요. 저 지금 농담 아닙니다. 할머니 몸이 나빠지기 시작한 그해 가을,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이웃에 사는 갑동이네 안악이 아침 일찍 할머니 집 앞을 지나는데 도리가 대문 앞에서 낑낑대고 있는 거예요. 밥을 안 줘서 배가 고픈가 했더니 그게 아니에요. 도리가 대문 쪽을 보다가 사람을 보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낑낑거리는 거예요.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안악이 대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할머니가 마루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안악이 소리를 질러 사람들을 불렀고 마을 사람 여럿이 모였어요. 할머니를 방으로 옮겨 눕혔는데 숨은 쉬고 있었어요. 하지만 의식이 없었습니다. 마을에서 제일 약초를 잘 아는 김서방을 데려왔고 김서방이 이것저것 살펴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오래가기 어렵겠구먼. 그 짧은 말 한마디가 방 안에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어정쩡하게 서 있는데 도리가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누가 불렀냐고요? 아무도 안 불렀어요.
그냥 스스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할머니 옆에 딱 붙어서 엎드렸어요. 코를 할머니 손에 갖다 대고 꼼짝도 안 하고요. 사람들이 도리를 밖으로 내보내려고 했어요. 병자 옆에 짐승이 있으면 안 된다고. 근데 도리가 안 나가는 거예요. 붙들어서 끌어내도 문이 조금이라도 열리면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결국 사람들이 포기했어요. 그냥 있게 내버려뒀죠. 할머니는 그렇게 사흘을 넘겼습니다. 사흘 동안 도리는 거의 먹지도 않고 할머니 옆에 있었어요. 가끔 누군가 밥을 가져다 주면 조금 먹고 다시 돌아와서 엎드렸어요. 화장실도 가야 할 텐데 최대한 짧게 나갔다 들어왔어요. 마치 할머니가 혼자 있는 시간을 최대한 줄이려는 것처럼. 그리고 사흘째 되던 날 저녁 할머니가 잠깐 눈을 떴어요. 의식이 돌아온 건지 마지막으로 눈을 뜬 건지는 몰랐어요. 할머니가 흐릿한 눈으로 주변을 둘러봤는데 옆에 도리가 있었어요. 할머니가 손을 들어 도리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힘이 없어서 제대로 쓰다듬지도 못했는데 도리가 그 손에 코를 비볐어요. 할머니가 뭐라고 했는지 아무도 정확히 못 들었어요. 입술이 움직이는 걸 봤는데 소리가 거의 안 났거든요. 가장 가까이 있던 갑동이 안하기 귀를 기울여 들었더니 이런 소리가 들렸대요. 잘 있어라, 도리야. 그게 할머니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날 밤 복순 할머니는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자식도 없이, 남편도 없이 조선 땅 끝자락 청암골 작은 초가집에서 개 한 마리 옆에 두고 할머니가 돌아가신 걸 제일 먼저 안 건 도리였어요. 도리가 갑자기 길게 울기 시작했어요. 개가 우는 소리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낮게 길게 울부짖는 그 소리요. 그 소리에 깜짝 놀란 갑동이네 안악이 방으로 들어갔다가 할머니가 숨을 거뒀다는 걸 알았어요. 마을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자식도 없는 할머니니까 초상을 어떻게 치르나 걱정이 됐는데 마을 사람들이 다 같이 나서서 장례를 치르기로 했어요. 수의를 마련하고 관을 짜고 맷자리를 잡았어요. 마을 뒤 산자락에 볕이 잘 드는 자리를 골랐어요. 발이 나는 날 도리는 상여 뒤를 따라갔어요. 누가 데리고 가지도 않았는데요. 그냥 스스로 따라갔어요. 산길을 올라가는 내내 상여 뒤에서 따라가다가 산소 자리에 도착해서 할머니를 땅에 묻는 동안 옆에서 지켜봤어요. 흙을 덮고 봉분을 만드는 내내 도리는 그 자리에서 꼼짝도 안 했어요. 사람들이 다 내려갈 때 도리한테 같이 가자고 불렀어요. 도리가 안 따라왔어요. 사람들이 여러 번 불렀는데도 안 왔어요. 결국 한 사람이 올라가서 도리를 안아서 데려오려고 했는데 도리가 몸부림을 쳐서 빠져나간 다음에 다시 산소 앞으로 갔어요. 그리고 엎드렸어요. 사람들이 어이없어서 일단 내려갔어요. 내일 아침에 다시 데리러 오면 되겠지 싶었거든요. 다음날 아침에 갑동이가 올라가 봤더니 도리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산소 앞에 엎드려서요. 그 다음날도 또 그 다음날도 도리는 거기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번갈아가며 올라가서 밥을 가져다 줬어요. 도리는 밥은 받아 먹었어요. 그런데 산소 자리는 떠나지 않았어요. 밥 먹고 다시 산소 앞에 엎드렸어요. 하루, 이틀, 사흘, 열흘, 한 달. 도리는 산소를 지키고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처음엔 신기하다고 했어요. 다음엔 애처롭다고 했어요. 나중엔 경이롭다고 했어요. 어떤 사람이 말했어요. 저게 할머니가 거기 있다는 걸 아는 거 아니냐고. 땅속에 묻힌 할머니 냄새를 맡고 있는 거 아니냐고. 걔는 사람보다 코가 훨씬 발달해 있잖아요. 할머니가 거기 계신다는 걸 알고 그래서 지키고 있는 거라고.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아무 말을 못했어요. 봄이 가고 여름이 왔어요.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됐어요. 가을 단풍이 물드는 동안에도 도리는 산소를 지켰어요. 겨울 눈이 내려온 산이 하얗게 덮일 때에도 도리는 거기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겨울에는 더 자주 밥을 가져다 줬어요. 추운데 밥이라도 잘 먹어야 한다고. 도리가 추운 겨울을 이겨낼 수 있었던 건 사실 산소 옆에 있는 소나무 덕분이었어요. 맷자리 곁에 오래된 소나무 한 그루가 있었는데 그 아래가 바람을 막아줘서 다른 데보다 덜 추웠어요. 도리는 그 소나무 아래에서 잠을 잤어요. 그리고 낮이면 산소 앞에 엎드렸어요. 계절이 한 번 돌았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신 지 꼭 1년이 됐어요. 기일이 되던 날
마을 사람들이 음식을 장만해서 산소에 올라갔어요.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요. 자식도 없는 할머니 기일을 마을 사람들이 챙기겠다고 다 같이 올라간 거예요. 산소에 도착하니 도리가 있었어요. 당연히 있었겠죠. 그런데 마을 사람들이 도착하자 도리가 뭔가 이상한 행동을 했어요. 꼬리를 흔들었어요. 1년 만에 처음으로 꼬리를 흔든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다가와서 손을 잡고 다시 산소 앞으로 갔어요. 마을 사람들이 제사를 지냈어요. 음식을 차려놓고 절을 하고 할머니를 기억했어요. 도리는 그 옆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제사가 끝나고 사람들이 음식을 나눠 먹을 때 도리한테도 음식을 줬어요. 도리가 받아 먹으면서 또 꼬리를 흔들었대요. 그날 이후로도 도리는 계속 산소를 지켰어요. 두 번째 겨울도, 두 번째 봄도, 세 번째 여름도. 도리가 산소를 지키기 시작한 지 3년이 지난 어느 가을날, 마을 사람이 평소처럼 밥을 가져다 주러 산에 올라갔는데 도리가 보이지 않았어요. 산소 앞에도 없고 소나무 아래에도 없고 주변을 둘러봐도 없었어요. 소리를 질러 불러봤어요. 도리야, 도리야. 대답이 없었어요. 한참을 찾다가 마침내 도리를 발견했어요. 산소 바로 옆 소나무 뿌리 사이였어요. 도리가 거기 조용히 누워 있었어요. 움직이지 않았어요. 도리가 거기서 죽어 있었어요. 마을 사람이 한참 도리를 바라봤어요. 그러다가 눈물이 났대요. 울려고 한 게 아닌데 그냥 눈물이 났대요. 마을로 내려가서 사람들한테 알렸어요. 그날 마을 사람들이 다시 산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도리를 할머니 산소 바로 곁에 묻어줬어요. 나란히. 사람들이 그 자리에 오래 있었대요. 누가 먼저 말을 꺼낸 것도 아닌데 아무도 내려가려 하지 않았대요. 그냥 거기 서서 두 개의 봉분을 바라봤대요. 하나는 평생 혼자였던 할머니, 하나는 할머니를 평생 혼자 있게 두지 않으려 했던 게. 그때 마을에서 제일 나이가 많은 어른이 말했대요. 저 할머니 사람 복은 없었어도 개 복은 있었네. 웃자고 한 말이었는지 진심이었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그 말에 사람들이 다들 고개를 끄덕였대요. 자,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잠깐 눈 감아 보세요. 조선 땅 어느 산자락, 두 개의 봉분이 나란히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하나는 돌보는 사람 하나 없이 세상을 떠난 할머니, 하나는 그 할머니를 끝까지 떠나지 않았던 개. 그 개가 3년을 지키다가 결국 그 곁에서 눈을 감은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충성이,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이, 우리가 생각하는 가족이 꼭 사람들 사이에서만 있는 건 아닌 거예요. 복순 할머니한테는 도리가 가족이었어요. 도리한테는 복순 할머니가 세상 전부였어요. 그 마음이 사람보다 못하다고 할 수 있나요? 저는 못하겠어요. 그런데요, 이 이야기에는 아직 한 가지가 더 남아있어요. 이게 진짜 마지막입니다. 도리가 죽고 나서 한 달쯤 지났을 때 마을에 젊은 선비 하나가 찾아왔어요. 한양에서 온 사람이었는데 이 마을 청암골에 특이한 이야기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직접 찾아온 거예요. 걔가 주인 산소를 3년 동안 지켰다는 이야기요. 선비가 마을 사람들한테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다 듣고 나서 한참 조용히 있더니 붓을 꺼내 들었어요. 그리고 한지에 뭔가를 써내려갔어요. 마을 사람들이 뭐 쓰냐고 물었어요. 선비가 말했어요. 이 이야기를 후대에 전해야겠다고. 선비가 쓴 내용은 이런 거였어요. 사람도 제대로 행하기 어려운 의리를 짐승이 행하였으니 이것을 기록하여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알게 하리라. 그 선비가 쓴 기록이 어떻게 됐는지는 몰라요. 세월 속에 사라졌을 수도 있고 어딘가에 남아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이야기는 마을에서 마을로, 사람에서 사람으로 전해져서 결국 수백 년이 지난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들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복순 할머니가 살았던 조선 땅 청암골,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그 산자락 두 개의 봉분도 세월에 다 묻혀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요. 봉분은 사라져도 이야기는 남는다고. 도리의 마음은 남는다고.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 마음속에 복순 할머니와 도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만큼은요. 여러분 삶에도 도리 같은 존재가 있으신가요? 말 한마디 없이 그냥 옆에 있어주는 존재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그냥 옆에 있어주는 누군가요. 그게 사람이든 동물이든 그 존재한테 오늘 따뜻하게 한 번만 더 눈 맞춰주세요. 할머니처럼 나중에 잘 있어라 한마디 남기고 떠나기 전에요.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조선 땅 청암골의 복순 할머니와 돌이 오래 기억해주세요. 다음 이야기도 이렇게 여러분 가슴 어딘가를 꾹 눌러주는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